안녕 친구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에서 만나게 되네요. 다들 온라인 클래스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프라인 등교 때 그 일주일 동안 선생님이 참 많은 잔소리를 했을 거예요. 뭐 생활과 관련된 잔소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온라인 수업 정말 열심히 듣고요. 복습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반갑다는 인사는 했고요. 그 오른쪽에 슬픈 소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슬픈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지만요. 이미 수업 시간에 안내했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어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2번 국어 수업이 진행되기로 했었는데요. 슬픈 소식입니다. 네,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국어 수업이 없습니다. 그때 국어 수업 시간에 3, 4교시죠? 그때 동아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슬프게도 국어 수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와 신난다! 라고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왜냐? 선생님이 이번 온라인 수업 때 총 3번의 온라인 수업 때 계획했던 수업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2번 안에 다 나가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원래 글을 하나 정도만 가르칠까 했었는데요. 2개의 강의로 나눠서 글을 2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는 차차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2주 동안의 수업 내용입니다. 오늘도 포함입니다. 자, 오늘은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등교 때 프린트 2장을 나눠줬을 거예요. 앞뒤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글인 토시를 허문 이야기, 이 글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2번째 학습지였던 극복의 역사라는 글도 오늘 둘 다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등교 때 나눠줬던 학습지 빨리 꺼내시고요. 그때 등교를 못했거나 아니면 잃어버렸거나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 클래스 과제방에 이걸 올려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온라인 클래스 과제방에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인쇄를 한다던가 아니면 미리 한번 쭉 읽어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인쇄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가능한 친구들은 인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한 번 남은, 오늘 빼고 한 번 남은 다음 주 금요일에는 뭘 할 거냐면요. 문법 학습활동, 교과서 학습활동이에요. 학습활동은 아직 하지 않았죠. 객관식 문제들만 열심히 풀었는데요. 그 학습활동을 하면서 문법을 진짜 마지막으로 총정리하고요. 그 다음 문법 탐구라는 수행평가, 20점짜리 수행평가가 있었죠. 그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나 다음 주도 문법이 진행된다. 열심히 들으셔야 할 겁니다. 문법을 보충할 정말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2개를 배우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라고 할까요? 간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게? 토마토와 곱창. 나름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죠. 여러분들 토마토 좋아하나요? 좋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쌤은 그 토마토라는 과일, 야채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건 이 친구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쌤이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토마토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토마토를 억지로 먹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죠. 곱창 역시 마찬가지. 쌤은 곱창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은 나이가 어려가지고 곱창 같은 거 잘 못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나중에 아마 성인이 되거나 하면 진짜 이 곱창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쌤은 곱창을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요. 앞만 봐도 내 취향은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호불호가 갈렸죠. 토마토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혹은 곱창이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2번째. 9시 등교? 이렇게 물음표가 되어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 이슈가 되었던 논란이에요. 청소년들의 등교 시간을 9시로 혹은 10시로 늦춰줘야 한다. 여러분들 9시 등교를 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하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논리도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9시 등교라면 안 좋은 점도 있겠죠. 수업 시간은 채워야 되니까 늦게 나가야 늦게 학교가 끝나겠죠.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늦게 자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라는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을 겁니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겠죠. 아까 토마토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훨씬 더 9시 등교보다 우리 삶과 아주 직결되어 있지 않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는, 즉 우리랑은 약간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굉장히 관련 있는 이야기죠.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처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폐지해야 할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역시나 이 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서 있는 경석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주 극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가치관을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두 개의 작품을 읽을 건데요, 거기에서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우는 작가의 가치관, 우리가 이해한 작가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그 가치관에 긍정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첫 번째 시간 학습 목표예요. 오늘 배울 글은 첫 번째 장 토시를 허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문 학습 시작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시를 허문 이야기 내용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요, 큰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토시를 허문 이야기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한자가 4글자가 적혀 있죠. 이 글의 원래 이름이 바로 이 한자 4글자입니다. 괴, 토, 실, 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만 두세요. 토시를 괴, 허문다, 무너뜨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토시를 허문 설이라는 건데요, 맨 끝에 설자, 여기에만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설이 무엇인지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썰 푼다 할 때 그 설과 굳이 한자를 따지면 똑같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설이라는 건 일종의 갈래입니다. 우리가 시, 소설, 수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이라는 건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 그리고 교훈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고전 수필, 즉 아주 옛날에 한문으로 썼던 수필을 의미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이게 수필이구나, 작가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설이라는 문학 자체가. 그리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깨달음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글이구나. 포인트가 2개예요. 경험과 깨달음, 오케이? 경험과 교훈, 이렇게 2개의 포인트가 있는 수필의 일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조금 익숙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썼던, 얼마 전에 수행평가로 했던 자서전도 좀 비슷하죠? 여러분들의 일화를 2개 적으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성찰, 깨달음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적으라고 했어요. 수필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 설 역시 예전에 썼던 이러한 수필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을 한 번 더 보면요, 토시를 허문 이야기, 토시를 이렇게 무너뜨려버린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토실이 뭔지 좀 궁금하죠? 자, 토실이 무엇이냐면요, 흙토의 방실자, 흙으로 만든 방, 흙으로 만든 집, 약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적을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세요. 위에 거는 적고요, 아래 거는 이해만 합시다. 별거 아니에요. 흙에다가 구덩이를 파고요, 그 위에 나무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건축물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난관이 있는데요,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그릴 수 있을까?
자, 일단 이쪽에다가 그릴게요. 쌤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이렇게 원래 시작부터 망한 것 같은데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연습한 걸 보고 그려야 됩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이 땅이에요. 흙이에요. 얘를 이렇게 움푹 삽 같은 걸로 파는 겁니다. 뭐 요새는 없겠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망했어요. 나뭇가지 같은 걸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위에다 나무 제목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겹겹이 쌓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갈수록 망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미 한번 시작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공간, 방 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게 커서요. 사람이 들어가서 어떤 일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무슨 농작물이나 아니면 과일 같은 걸 저장하는 창고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심각한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흙이 있으면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다가 나무나 나뭇가지 같은 걸 올린 이런 공간, 건축물을 이야기한다. 간이 건축물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망했으니까 얘는 빨리 좀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습한 거는 사실 이거보다 더 잘 그렸는데요. 네, 지우고 일단 갈게요. 자, 그 다음 작가가 옆에 적혀 있네요. 작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이규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고전수필이니까 옛날 사람일 거예요. 언제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8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850년 전? 네, 그때쯤 아주 옛날 고려 시기의 문신 그런 유학자였습니다. 유학자라는 건 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편하게 이야기하는 선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만 선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시대에도 선비가 존재했죠. 자, 이 사람이 유교를 공부한다라는 게 이 사람의 가치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끝날 때쯤 당시의 선비들, 뭐 고려나 조선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선비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 글을 쓴 이규보의 입장을, 이규보의 가치관을 조금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들어가기 전의 내용이고요. 실제 들어가서 내용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부터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초하루에 이자가 밖에서 돌아오니 10월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게 고려시대니까 음력으로 날짜를 셌죠. 뭐 지금으로 따지면 한 11월 초, 11월 중순 그때쯤입니다. 날씨가 어떻죠? 이제 슬슬 추워질랑 말랑, 패딩 꺼낼랑 말랑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자가 밖에서 돌아오니, 자, 이자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쓴이, 이름이 이규보였죠. 이규보가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적어주세요. 글쓴이가 자기 자신을 이르는 말을 당시에 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성을 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김씨라면 김자,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죠. 뭐 굳이 따지면 그런 거예요. 경석이가 뭐 약간 이런 거죠.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거. 경석이가 집에서 돌아오는데 뭐 이해했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소리인데요. 쌤이 이제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계속 이제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힘든데? 라고 해서 지금은 좀 하지 말까? 그쪽 생각이에요. 그래서 막 하려고요. 네, 그냥 평소 수업하던 것처럼 더 막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막 하기가 힘듭니다. 자, 어찌됐건 최대한 막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하는 걸 더 좋아하죠? 계속 하겠습니다. 이자가 밖에서 돌아오니 종들이 흙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종들이 뭔가 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까 봤던 토실이 되겠죠?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말하길 무엇 때문에 집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무덤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무덤. 지금 이자가, 그러니까 이규보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하인들이 토실을 만들고 있어요. 지워버렸네요.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무덤 같죠? 땅을 이렇게 움푹 패서 여기에다 나뭇가지를 막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무덤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규보 당시 고려시대의 가장 똑똑한 유학자입니다. 설마 토시를 몰랐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작년에도 토시를 만들었을 거고요. 종들이 그 작년에도 토시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왜 무덤을 집안에다 만들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덤이 아닌데 이규보의 눈에는 마치 이 토실이 뭐처럼 보이는 거죠? 무덤처럼 보이는 거죠. 아마 이규보는 이 토실이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주세요. 토실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뻔히 토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무덤처럼 보인다라고 하인들한테 종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좋은 말로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대사가 뭐였죠? 집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겠죠. 약간 비꼬면서 했겠죠. 못한다고 집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다시 이규보가 묻습니다.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라고 아마 역시나 좋은 말로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A라는 학생이 있는데요. 여학생인데요. 그날따라 굉장히 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들 볼터치 하는 건데요. 그 뻘겋게 볼터치를 하고 학교에 왔다가 쌤한테 걸렸어요. 그래갖고 쌤이 가서 짐짓 모른 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라고 할게요. A야, 오늘 너 되게 생기 있어 보인다. 너무 이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받아들이는 그 A 학생의 입장에서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걸렸다라는 거죠. 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실제로 반말을 좀 할게요. 평소처럼. 진짜 이쁘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A가 약간 덜덜덜덜 하면서 선생님, 이거 사실은, 네, 이런 식의 지금 느낌이 나는 글인 겁니다. 아마 지금 종들은, 뭔가 큰일 났다. 뭔가 우리 주인님이 기분이 안 좋다. 이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던 거죠.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종들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평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 아래 단어 뜻이 있죠. 그냥 바느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토실이 뭐가 좋다고요? 뭐 화초나 풀이나 꽃 아니면 과일 같은 걸 저장하기가 좋고요. 아니면 그 여자들이 일할 때 춥지 않게 일할 수 있어서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하실의 특징이 있어요. 지하실이 있고요. 옥탑방이 있으면 차이가 있습니다. 옥탑 가장 꼭대기층은요. 여름에 덥고요. 겨울에 추워요. 네, 지하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반대예요. 겨울에는요 따뜻하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한 편입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흙 아래다가 굴을 파서 토실을 지으면 겨울이기 때문에 평소 겨울보다는 조금 따뜻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과일 같은 것들이 얼지도 않고요. 손도 얼어서 부르트지도 않고요. 그런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모로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죠. 찾았나요? 종들이 생각하는 토실의 장점. 종들은 토실이 뭐가 좋은 거라 그랬어요? 이미 2개 얘기했네요. 네, 그대로 적읍시다. 화초나 과일 같은 걸 저장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 일 같은 거 할 때, 집안일 할 때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 토실은 현대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뭐 어떤 기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겨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 보일러, 온수매트. 반대로 뭐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네, 지금 켜져 있는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라고 지금 종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여러분들 에어컨 쓰나요? 네, 쓰죠. 보일러 집에서 틀죠? 네, 틉니다. 즉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다. 종들은. 자, 그러면 아래도 채워볼게요.
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은 뭔가요? 여름에는 시원했으면 좋겠고, 겨울에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고, 살아가는데 조금 편리했으면 좋겠고,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죠. 자, 편리함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랫말이 약간 어려울 거예요. 아랫말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이 주는 제약을 극복하는 것. 겨울에 자연이 우리에게 제약을 주죠. 뭐죠? 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연이 주는 제약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이나 이런 것에 한계를 겪게 돼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겨울에 막 하루 종일 뛰어다닐 수 없잖아. 추우니까. 됐습니까? 즉 토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겨울이 주는 제약, 자연이 주는 제약인 추위 같은 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우리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종들의 가치관이고요. 이거 되게 금방 하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자의 가치관, 즉 글쓴이 이규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이 토시를 무덤에 비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자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중간 부분.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갑자기 화를 그 전부터 사실 화가 난 거죠. 더욱이라고 하니까 뭐 요새 말로 급발진 해가지고 왁 하고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면 이자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계절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하고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하고 맞나?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하고 겨울이 추운 건 당연한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야.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시원한 거 그거 이상한 일이야. 괴이하다, 괴상하고 이상하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옛적 성인이, 예전에 아주 똑똑하셨던 그런 어른들이, 선조들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배옷, 얇은 옷들을 입을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했는데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한 것인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 다음 밑줄 그어주세요. 다시 도시를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넣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지금 밑줄을 그었죠. 자, 바로 오른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모 박스의 오른쪽. 이자, 글쓴이가 생각하는 토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밑줄 그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아래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자연은 우리에게 이미 제약을 주고 있는데요. 그 제약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이자의 가치관은 뭐다? 겨울은 당연히 추워야 한다. 여름은 당연히 더워야 한다. 따라서 겨울의 사람들은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하늘의 명령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든 안 가든, 공감이 가든 안 가든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뭐라고요? 겨울을, 네모 박스 안에다가 이 노란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것은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경석이는 에어컨을 켜고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 대부분 선풍기나 에어컨 키면서 수업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규보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 이러한 가치관에 공감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다음 부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얘네 이 겨울잠 자는 애들이죠. 겨울잠 자는 애들.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이 굴이 토실이겠죠. 아까 땅 파가지고 만들었잖아. 자, 겨울에 굴 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너무 이상한 일이다. 너무 보기 싫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쌈이란 바느질 같은 것들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꼭 해야 해? 겨울에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는 괴이한 물건이다. 냉장고 다 갖다 버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썩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강제로 약간 좋은 온도, 시원한 온도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냉장고, 괴이한 물건, 이상한 물건, 이렇게 지금 이규보는 생각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줄 그어 주시겠어요?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 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아까 위에 봤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입니다. 네모, 마지막 네모 박스 오른쪽 4번째죠. 이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토실 같은 걸 만들어서 자연의 이치, 겨울은 추워야 하고 뭐 겨울에는 꽃 같은 것들이 시들어야 하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일? 괴이한 일,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나요? 네, 자연이 주는 그대로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는 가치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자의 가치관, 자연의 질서에 순응. 순응이란 건 별 불만 없이 잘 따른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름에는 그냥 더운 대로 살아야 해. 에어컨, 선풍기 안 켜는 사람인 거고요. 겨울에는 추워야 해. 보일러, 온수매트 안 켜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가치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여름에 더워도 이자는 별로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난 에어컨이 없지? 라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요. 아, 나는 지금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행복하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아마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대충 다 이런 걸 거예요. 왜냐? 이 이규보, 이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자가 진짜 이상한 사람인지 그게 아닌지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장 넘어가시면요. 죄송해요. 드리겠네요. 남은 부분 빨리 읽고 뒤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 아래서 4번째 줄.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난 토실 같은 거 만드는 거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빨리 헐어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였더니 종들이 두려워서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제목으로 그 나무 같은 것들로 뗄나무, 뗄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어쨌다고요?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장 넘어가서 작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작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갈래, 아까 어떤 갈래라 그랬죠? 네, 고전수필의 일종인 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전수필 설이고요. 네, 어차피 필기 파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성격은 굉장히 경험적, 즉 작가가 경험한 내용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자는 자연, 혹은 자연의 질서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자연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네, 굉장히 자연에 맞춰서 사는 것, 아니면 자연을 좋아하는 것,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작가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 친화적 정서가 드러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나요? 자연 친화, 아직은 우리에게 가까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친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친화라는 건 친하게 지낸다? 이러면 대충 말이 되죠.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보긴 조금 힘든데요. 자연을 좋아하고 자연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런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제네요. 이 글을 통해 작가가 하고 싶은 말, 결국 인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가는 인간은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이란 걸 굳이 인간이 편하자고 막 이렇게 헤집어 놓지 말고 자연이 준 질서를 헝클어뜨리지 말고 어떻게 살자?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질서를 잘 따르면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주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 특징. 네, 특징은 뭐 별거 아닙니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온 거죠.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한다. 결국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요. 네,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인간은 살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경험을 끌어왔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작품 정리의 내용과 작품 정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얘는 이렇게 조금 밀어놓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규보, 이자의 가치관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네. 동의 대부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연의 질서에 따르면서 살기보다는요. 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죠? 자연의 질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지. 예를 들어 계속 예를 들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켜고 있는 에어컨이라는 것도 여름에 덥다, 30도가 넘는 여름의 온도라는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기계 도구인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자연을 어느 정도는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자의 가치관을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쌤도 그래요.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는 이렇게 후대인들에게 욕먹을 걸 각오하면서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욕먹을지도 몰랐을 건데요. 후대인들에게 이런 약간 비웃음을 당하면서까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 유학자, 선비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우리 수업 시간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요. 조선시대, 특히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학자, 선비들이 쓴 작품들, 문학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고전 시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걸 정말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선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면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비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선비의 빈칸 아무데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치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선비들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선비들이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 이런 거 읽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약간 초딩 수준? 네, 너무나 낮은 수준의 생각이고요. 선비들, 물론 뭐 정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선비를 이렇게 정의해요. 뭔가 올바른 삶의 자세를 추구하는 사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것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면요. 나도 그렇게 올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선비들은 어떤 사람?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칸수를 좀 잘 맞춰야 돼서 올바른 일부러 앞에 비워둔 겁니다. 한꺼번에 적으세요. 삶의 자세를 탐구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연구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보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싶죠.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죠. 뭔가 성공하는 그 어른, 인간이 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냥 노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유명한 IT 업계 아니면 핸드폰 제작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커서 스티븐 잡스처럼 되고 싶다. 됐나요? 혹은 축구 선수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만약 혹시나 있다면 난 나중에 커서 꼭 손흥민 같은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이상형, 롤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둡니다. 자, 선비들 역시 어떤 이상형이 있었어. 그것을 본다. 그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올바른 삶을 살아가자라고 대부분의 선비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자연이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의 질서에서 올바른 삶의 자세를 우리 배웠죠? 끌어오는 겁니다. 즉 자연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을 닦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예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비들은 물이라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 물은 본질적으로 맑죠. 깨끗하죠. 거기에서 뭘 생각한다고요? 아, 우리도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저 물처럼 깨끗하게 살자. 욕심 없이 살자. 자연의 질서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가져온 거죠. 그리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처럼 아랫사람은 위로 올라가지 말자.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처럼 아랫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살아가자. 예의를 갖춰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근처에 많은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한 소나무를 보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선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나무, 자연에서 뭔가 이치를 탐구하는 거죠. 뭔 생각을 하냐면요. 아, 저 소나무는 겨울인데도 전혀 나무도 시들지도 않고 이파리도 시들지도 않고 꼿꼿하게 서 있네. 우리도 저 소나무처럼 소나무를 본받아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뜻을 굽히지 말고 꼿꼿하게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자연이라는 것은 당시의 선비들에게는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연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즉 겨울이 추운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고 여름이 더운 것도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옳고 틀렸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시 선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너무나 완벽한 자연, 뭔가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추위를 주는 자연인데 그걸 거꾸로 거슬러 오르기 위해서,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시를 만든 이런 종들의 행위가 이규보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규보의 변입니다. 이규보를 제가 변호한 거예요. 공감 가나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선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 이규보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시 선비들에게, 유학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관이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 정리됐나요? 네, 그러면 아래 표 한 개만 채우고 일단 1교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쭉 넘어가고요. 자,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실의 상징적 의미, 토실의 의미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종들에게 토실은 어떤 곳이죠? 네, 굉장히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겨울이라는 자연이 주는 제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물건이죠. 볼까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자연이 주는 제약을 극복하게 하는 물건.
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이자에게 토실은 뭐죠? 네,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이상한 물건이다.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괴상한 물건이다. 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1교시 수업은 끝내도록 할게요. 마무리가 없어요. 2교시랑 이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물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동의 안 하는 친구들만 한번 다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쌤도 이자의 의견에 별로 동의 안 하거든요. 종들의 가치관에 더 동의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종들과 같은 가치관을 지니면서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그쵸? 그리고 뭐 공간의 제약도 많이 극복했죠. 여기 인천에서 인천공항, 김포공항이라고 할게요. 공항에서 제주도까지 예전에는 막 몇 날 며칠을 갔어야 되는데 40분이면 갑니다. 굉장히 많은 자연이 주는 제약을 극복한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연을 훼손했죠. 파괴했고요. 굉장히 많은 동식물이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는 이러한 행위들, 무조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규보는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진 않았을까요? 물론 예언 안 했을 거야. 그냥 당시의 가치관이었겠지만 자연을 그냥 계속 개발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런 생각이 있을수록 다양한 견해를 형성할수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동일한 화제, 다양한 관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헛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진짜 1교시 수업 끝내고 2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2교시 때 만나요.